자, 우리 지난주에 모진 소리와 모진 소리를 재구성한 따뜻한 말이라는 시를 봤었습니다. 모진 소리와 그 다음에 재구성한 따뜻한 말의 경우에는 같은 갈래였고 또 형식적인 면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다만 표현적인 면에서 또는 주제에서 또는 시의 제재에서 내용상의 차이가 있었죠. 자, 오늘 보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은 모진 소리와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래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에서 소설로 갈래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구체화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의 갈래적인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가면서 볼게요. 자, 현대소설이고 제재는 모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우리가 모진 소리의 주제가 뭐였지, 얘들아?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였죠. 자,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모진 소리를 한 인물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인물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특징의 첫 번째는 모진 소리라는 시를 소설로 재구성했다. 소설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인물 배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구성의 순서를 보니까 현재, 과거, 현재의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소단원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자, 일단은 원작과의 비교가 있어야 된다. 원작 시의 내용이 소설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 그리고 순서가 현재, 과거, 현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목이 모진 소리가 아니라 거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거울이라는 것은 모진 소리를 한 주인공이 스스로를 마주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검사할 때 서연이가 질문했던 것, 마지막에 이 소설의 결론이 왜 내적 갈등의 해소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소희와 선미의 화해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내용이 이 거울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스스로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나가 한 모진말들, 시에서 이야기하는 모진말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진말들, 늑골에 정을 치게 하는 그 모진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진 소리를 들은 현우는 모진 소리를 들은 사람이지만 나는 모진 소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나에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말을 듣고 아파하는지가 이 현재 처음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자, 필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실 앞에 다다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라는 갈래로 재구성되면서 이제 구체적인 공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실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 몇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웅성거리는 것을 보니 누군가 싸우는 모양이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나와 얼굴이 달아오른 현우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인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물 먼저 미나와 그리고 현우가 있네요. 모진 소리를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진 소리를 한 사람은 미나였습니다. 들은 사람이 여기서 현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인물이 제시가 되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주위 어쩔 줄 몰라 하는 미나의 모두먼들이 보였고요. 자, 드라마 제작 수행 과제 때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 다투게 된 동기는 바로 드라마 제작 수행 과제 때문이었다. 미나는 대본 작가, 현우는 배우, 둘 사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았다. 미나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부터 미나의 모진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 장면을 왜 빼자는 건데 중요한 장면이라고 난 이 장면 연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미나가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작가를 하고 있는데 현우가 미나가 대본에 쓴 내용을 연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싫어? 지난번 대본 회의할 때 너 계속 딴짓마다가 애들이 뭐라 하니까 화내면서 무슨 역이든 다 하겠다 큰 소리 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보니까 미나의 모진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니까
참 이기적이다. 짜증나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가 현우에게 한 모진 소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미나는 현우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말을 내뱉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미나의 말이 화살이 되고 만다 현우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꽂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의 모진말을 빗댄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나의 모진말을 날카로운 화살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얘졌다. 내 가슴 한 구석이 쿡쿡 쑤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진 소리에서도 보면 모진 소리가 쿡쿡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작 시의 표현과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아프다, 상대방을 핥히는 저 모진 소리, 왜지? 왜 이리 아플까? 애써 부정해본다.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시의 1년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나를 겨냥한 말도 아닌데 모진 소리가 쿡쿡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시의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미나가 현우에게 하는 모진 소리가 그것을 듣고 있는 나에게도 아프게 들리게 한다. 쿡쿡 찌르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문득 미나의 말이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미나가 현우에게 하는 이 말, 모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과거 회상의 계기가 됩니다. 저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나는 소희라고 인물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라는 소희가 미나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에게 했던 모진 소리를 떠올립니까? 선미에게 했던 모진 소리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나가 현우에게 한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은 나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도 그 말이 나를 쿡쿡 쑤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현재의 사건은 뭐냐면 미나와 현우가 과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싸우다가 미나가 현우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했고요. 미나의 모진 소리를 들은 현우와 나의 마음은 현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나 역시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이 미나의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즉 내가 과거에 선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모진말들을 했는지, 선미에게 어떠한 모진말들을 했고 내가 왜 선미에게 그러한 모진말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순행적으로 과거 회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다. 그래서 미나와 현우가 모든 과제 때문에 서로 충돌을 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도 보면 소희 역시 선미와 비슷한 일로 충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과제를 수행하던 중 선미와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자, 계속 쓰면서 보고 있죠. 나와 함께 대본 쓰기로 한 선미가 자신은 바쁜 일이 있다며 나에게 대본을 알아서 쓰라고 한 것이었다. 대본 내용과 관련한 아이디어 몇 개를 문자로 받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한숨을 쉬며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현재에서는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교실 앞이었습니다. 자, 과거 회상에서의 공간적 배경,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은 어디다? 바로 나의 집, 즉 소희의 집입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선미였다. 소희야, 대본 다 썼어?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묻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지금까지 관심도 안 가졌으면서 자, 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나에게 파일을 보내줘.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고칠 부분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진 소리에서 그 시의 내용을 기억하겠지만 자, 나에게 모진 소리를 들은 사람 어디에 있었어요? 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 모진 소리를 자꾸만 떠올렸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늑골에 정을 친다라는 표현이 시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 시의 이연의 내용이
과거 회상 부분부터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소희인 나는 집에 있는 거고 선미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나에게 모든 과제로 같이 쓰기로 했던 대본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그동안 관심도 안 가졌으면서 갑작스럽게 야 대본 다 썼어? 썼으면 나한테 보내 라고 하는 거죠. 빡치는 거죠. 선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대본 같이 쓰자고 했을 때 너는 바쁘니까 나보고 알아서 다 쓰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응 알겠어. 지금 보낼 테니까 검토해줘. 이렇게 할 사람 있을까? 드물겠지. 자, 그러니까 갑자기 선미가 나도 같이 하겠다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희가 갑자기 왜 그래? 너 참 이기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너 참 이기적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기도 해요? 미나가 현우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나의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모진 소리를 떠올렸던 것, 바로 이렇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너 참 이기적이다. 나가 선미에게 한 모진 소리입니다. 여태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온몸이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선미가 주춤하는 게 느껴졌다. 이 모진 소리를 듣고 이제 선미가 당황했겠죠. 이때다 싶어 날카로운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 너 여태 한 거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고 짜증나.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 선미에게 한 모진 소리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나의 경험은 지난주에 선미와 모든 과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다가 선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선미에게 자,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나가 모진 소리를 한 까닭은 자신에게 대본 쓰기를 미루었다가 뒤늦게 전화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선미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냥 찍자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미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더 일그러지며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미나는 현우가 말이 없자 솔직히 너 여태껏 한 거 없잖아. 그럼 이거라도 열심히 하라고 왜 쓸데없이 방해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미나의 모진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나는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똑같이 했던 저 말에 문득 과거에 선미에게 했던 모진 소리를 떠올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시 회상 끝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계속 미나의 모진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미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현우를 노려보다가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모두원들은 현우의 눈치를 보며 미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안다. 현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자, 원래 우리가 문법적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현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도치법을 쓴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저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우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일까? 아까처럼 마음이 욱신거렸다. 왜? 단순한 동정 따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우에 대한 동정 때문에 마음이 욱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른다 라고 했습니다. 즉 미나의 모진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자신이 선미에게 했던 모진 말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 참 이기적이다. 짜증나. 한 거 없잖아. 그제서야 내가 내뱉었던 말이 하나둘 떠올랐다. 미나의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내가 뱉은 말이었다. 그것도 모진 소리. 낯설지 않게 느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나의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선미에게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 다시 아프다. 이번에는 온몸이 쿡쿡 쑤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진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온 몸이 쿡쿡 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즉 나한테 직접 하는 말이 아니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픈데 선미는 어땠을까 하면서 나의 어떤 모진 소리를 했던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혼란스럽다. 교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빠르게 걷는데 아이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모진 소리를 한 자신이 부끄럽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숨을 곳이 필요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숨을 깊게 몰아 쉬었더니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내 얼굴과 마주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했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주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나의 양심과 마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거울을 통해 마주하는 것은 나의 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절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종류에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이 있는데, 외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 또는 나와 세상, 나와 운명, 이렇게 나의 외부에 있는 것들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와 선미와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 맞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갈등의 포인트는 바로 거울을 보면서 마주하고 있는 나의 내적인 자아, 즉 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마음이 쩡 하고 무너진다. 쩡 하고 거울에 금이 간다 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표현되었던 쩡 금이 간다, 늑골에 정을 친다 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거울에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울에 금이 갔다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울에 금이 간 건 아니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마치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진 소리를 한 나의 아픔이고 자책의 표현으로 거울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각난 얼굴 뒤로 선미 얼굴이 겹쳤다. 착각일까? 선미 얼굴이 점점 다가와 내 옆에서 멈췄다.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미가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미가 거울에 비춰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다. 내 옆에는 당황한 얼굴을 한 선미가 서 있었다. 진짜 선미였다. 나는 엉거주춤 서서 입을 뗐다. 마음속에 꾹 눌러 담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미안해 라고 내가 이제 사과를 합니다. 자, 그러자 선미가 뭐가? 저번에 전화로 심한 말 했던 거 진심은 아니었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을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내 사과를 받아줄까? 우리는 침묵을 지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선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속 쓰고 있죠? 이따 확인합니다. 아니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네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네 심정이 이해되기도 했어. 힘들었을 텐데 너한테 너무 떠맡겨서 미안해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둘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선미가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미도 나에게 사과를 합니다.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순간 선미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모르게 풋 소리를 내며 같이 웃었다. 어떻게 하면 풋 하는 거지? 풋. 자, 거울 속에 비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잠깐 쓸 시간 줄게요.
자, 볼게요. 네,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자, 나가 미나의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 까닭은 지난주에 자신도 선미에게 미나처럼 모진 소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마음을 보면은 먼저 자신이 선미에게 한 모진 소리가 떠올라 선미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하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선미를 만나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둘이 화해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거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진 소리의 시를 보니까 현대시이고 주제는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특징은 모진 소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여러 비유적 표현으로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의태어, 의성어가 있었는데 어떤 의태어가 있었습니까? 의태어 어떤 거? 쿡쿡 있었고요. 의성어? 쩡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태어, 의성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모진 소리에 상처받는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시자임 1년은 모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어도 마음이 아프다. 2년은 이러한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 였습니다. 자, 이 모진 소리를 재구성한 따뜻한 말의 경우에는 현대시와 형식은 동일하지만 제재가 따뜻한 말로 바뀌면서 그 내용과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뭐지? 그러겠지. 따뜻하게 한다. 자, 특징은 모진 소리를 모방한 시이고 의태어 뭐가 나왔습니까? 활짝.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뭐였을까요? 사르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태어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인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의 짜임을 보면 따뜻한 말은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고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가 아니라 행복하게 한다로 바꿔줘야겠네요. 기분 좋게 크게 맥락에서 틀리진 않았습니다. 자, 모진 소리와 따뜻한 말의 주요 식구 비교해보면 모진 소리 가슴이 쩡한다. 따뜻한 말은 따뜻하다. 그리고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따뜻한 말은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가슴 속부터 쩡 근각에 쓸은 활짝 꽃피게 했을 늑골에 정을 친다는 가슴에 빛이 든다. 쩌어엉 세상에 금이 간다는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로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었습니다. 자, 모진 소리와 따뜻한 말의 비교를 해보면 주제는 모진 소리는 타인과 나와 세상을 아프게 한다. 반대로 따뜻한 말은 행복하게 한다. 시적 허용, 의태어, 의성어. 분위기는 모진 소리는 어둡지만 따뜻한 말은 따뜻하고 밝고 환하다. 둘 다 2연 18행이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거울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울은 모진 소리의 원작을 현대소설로 재구성했습니다. 제재는 똑같이 모진 소리고요. 주제는 모진 소리를 한 자신에 대한 무엇이다? 반성이다. 특징의 첫 번째는 소설로 재구성했고 소설로 재구성하면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었다. 현재, 과거, 현재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자임 현재에서는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했고요. 자, 교실 앞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나가 선미에게 모진 소리를 한 일을 떠올렸고요. 현재는 나가 선미에게 모진 소리를 했던 것을 반성하고 선미에게 사과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나, 소이고 주인공이고 내가 모진 소리를 한 대상 누구라고? 선미라고. 자, 그리고 현재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작의 내용과 표현이 반영된 부분 중요합니다. 시 모진 소리에서는 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소설에서 보면은 같은 반 친구인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재구성이 되었고요. 시에서 가슴이 쩡한다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는 미나의 모진 소리를 들은 나가 처음에는 가슴 한 구석이 나중에는 온몸이 쿡쿡 쑤시고 아프다라고 느끼는 표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나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이 부부는 내가 대본 쓰기를 자신에게 미루었던 선미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선미는 무엇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 모진 소리를 생각했다라는 설정으로 구체화되었고요. 내 모진 소리를 무수히 정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가 늑골에 정을 치고 세상에 쩡 금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마음이 쩡하고 무너지고 쩡하고 화장실에 무엇이 금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거울에 금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개의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